안녕하세요. 저는 펑션베이 기술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한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리커다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태틱 해석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2024년 리커다인 버전이 출시되면서 F플렉스 스태틱 툴킷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커다인의 스태틱 해석 기능이 매우 특별해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특별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커다인에서 FEM 스태틱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리커다인의 F플렉스 스태틱을 이용해서 시스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 스태틱 해석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또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플렉스 스태틱을 이용한 시스템 스태틱 해석의 제일 특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놀라운 시스템 스태틱 해석의 솔루션의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커다인에서 FEM 스태틱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죠. 예, 리커다인에서도 쉽게 FEM 스태틱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과 같이 CAD를 입력하고 메쉬를 수행하고 경계 조건 및 하중을 주고요. 그리고 스태틱 해석을 수행한 후에 응력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리커다인에서 그러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레코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불러드린 모델은 너클하고 어퍼스트럿 쪽입니다. 하중 조건이 들어오는 경계 위치에 이렇게 조인트 같은 걸 입력하게 되면은 어시스트 모델링을 통해서 FDR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중을 주는 방법은 기존의 리커다인 폴스나 조인트 요소, 모션 등을 이용해서 부여하면 되고요. 이제 메쉬로 모드로 들어온 다음에 이 솔리드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오토 메쉬를 수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시스트 모델링에서 FDR이 생성될 부분의 지오메트리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헥사 엘리먼트 사이즈를 부여한 후에 메쉬 작업을 수행합니다. 리커다인 오토메셔가 생각보다 굉장히 솔리드에 대해서 잘 메싱 작업을 수행해 줍니다. 지금 만들어진 메쉬에 대해서 BC 경계 조건을 부여하고요. 가운데 스핀들이 닿는 부분을 고정시킨 다음에 밖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 하중 조건을 부여하게 되죠. 모델에서는 Z 방향 하중을 약 5000N, 마이너스 5000N 정도 부여를 했습니다. 힘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디스플레이를 켰고요. 그리고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죠. 에피 모델 자체의 자유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은 굉장히 금방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를 위해서 이제 컨투어를 그려볼 겁니다. 힘은 저 정도 들어갔고요. 화살표로 표현이 되고 컨투어 디스플레이에서 응력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태틱 정해석을 굉장히 빠르게 수행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리커다인에서 간단하게 메쉬를 수행하고 FE 스태틱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번에 개발된 F플렉스 스태틱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작업이 다 가능해졌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리커다인이 시스템 다이나믹 해석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시스템 모델일 거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플렉시블 바디가 포함된 그런 시스템이 스태틱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생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런 시스템 스태틱 해석은 무엇이 기존의 스태틱과 다른지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스태틱 해석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FEM 스태틱 해석과 MBD 스태틱 해석의 차이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FEM은 하중 조건에 대해 구조물이 가지는 응력을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물체 동력학에서는 이 스태틱 해석이 동력학 해석을 시작하기 전 정적 평형 상태를 찾는 해석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다루고 있는 운동 방정식 자체는 동일하지만 목적이 다르다 보니 그 접근 방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FEM에서는 대자유도를 다루다 보니 계산 속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소 변형 및 힘 평형 조건에 대해 식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기하 비선형과 소재 비선형을 구현하기 위해 쿼자스태틱 해석 방법을 사용하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료한 경계 조건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다물쇠 동력학에서는 정적 평형을 찾는 계산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이지 않은 경계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접촉이죠. 조인트나 플로팅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평형 상태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그 델타를 계산하여 찾아내게 됩니다. NR 이터레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당연히 대변이와 대변형도 발생하고요. 이 모든 조건에 대해 발산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또 수학적으로 구현한 것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이 두 가지 모델은 위에 거는 그 웨팔보 모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펜들럼 모델이죠. 대표적으로 스태틱 솔버 FM 스태틱에서 풀 수 있는 모델이 이런 웨팔보 같이 경계 조건, 하중 조건이 명료하게 딱 만들어진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그 레볼루트 조인트가 걸려 있는 이런 그 펜들럼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리지드 모드가 존재하죠. 즉 회전할 수 있는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는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델은 멀티바디 다이나믹에서 주로 목표로 하는 스태틱 예제가 되겠어요. 이런 모델들이 보시면은 그 FEM에서는 이런 웨팔보 모델을 스태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리지드 모드, 즉 프리한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는 방식이 고려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는 두 가지 해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스태틱에 대해 좀 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태틱 해석이라 하면 유한요소 모델의 강상행렬을 계산하고요. 거기고 경계 조건 입력하고 외력항 F를 입력한 다음 강성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하고 그 역행렬을 외력항에 곱해서 미소 변형 델타 Q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식은 강성행렬을 역행렬로 만들 수 있어야만 계산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체 모드, 즉 강성이 없는 자유도, 프리하게 풀어진 자유도가 있으면은 거의 해석할 수가 없어요. 대변형과 대변이 모두 계산을 썼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쿼자스태틱 해석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하중이나 변이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서 최종 상태, 정적 상태까지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소재 비선형이나 기하 비선형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강성이 단계적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하 비선형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멀티바디 다이나믹스의 스태틱 해석을 살펴볼까요? NVIDIA 스태틱은 조인트와 외력에 대한 운동 방식을 구성하고 뉴턴 랩선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델타 Q의 증분을 구해서 평형을 계산합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때 매 스텝 강상 영역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기하 비선형 및 그런 프리한 자유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중 조건이 없는 자유도에 대해서도 델 Q를 만들어서 증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렴성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개발된 F플렉스 스태틱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F플렉스 스태틱은 F플렉스 바디가 포함된 멀티바디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스태틱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툴킷입니다. 물론 앞서 보셨다시피 FE 바디의 스태틱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수렴성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F플렉스 바디에 강상 행렬을 포함한 운동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수식적인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 스태틱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허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리지드 바디와 즉 플렉시블 바디에 동시에 자유도를 고려해서 스태틱을 푼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두 바디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강성의 오더 차이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계산해서 정확한 스태틱 상황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이 F플렉스 스태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개발됐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 컨택 자코비안 계산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많이 향상시켰다는 것과 그 외 조인트와 모션을 이용했을 때, 특히 모션이 시간에 대해 증분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한 스태틱 계산도 만들어졌고요. 연산 효율화 당연히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관성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이 발산하지 않고 델큐를 증분을 잘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최종적으로 이런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 스태틱 솔루션입니다. 즉 멀티바디 모든 플렉시블 바디를 포함한 F플렉스 바디를 포함한 모든 바디가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의 스태틱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과연 F플렉스 스태틱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일반적인 구조 강도 해석의 스태틱 해석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모든 영상들은 모두 동영상이긴 합니다만은 이는 수렴 과정에서 변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변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수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해석에서는 단 한 장의 해석 결과가 존재합니다. 차량이 뭔가 로우 컨트롤이 예제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너클이고요. 로우 컨트롤암이고 이건 해석 과정에서 문을 여는 모션과 함께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열린 상태의 그림은 왼쪽 그림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석, 지금 발표 드리는 모든 자료에 보면은 이 타임하고 스텝 그리고 CPU 타임이 있죠. CPU 타임 같은 경우는 계산 시간을 의미합니다. 로우 컨트롤암은 2.6초가 소요됐고요. 너클 같은 경우 0.8초 만에 계산이 끝났어요. 이 문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메시가 조밀한 편인데 58.2초 만에 해석을 완료했습니다. 매우 빠르고 그리고 높은 수렴성으로 신속하게 강도 해석 수행할 수가 있죠. 지금 두 번째 보시는 예제는 트랜지언트 스태틱 예제인데요. 이는 조인트와 모션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다양한 상태를 시간의 함수로 입력하고 해당 시간을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다 한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모델이 모션의 입력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자세를 바꾸면서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 FEM 모델 같은 경우는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려면 모델을 다시 변경을 해줘야 됐어요. 물론 이제 그룹핑을 해서 무브를 시키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은 모델을 별도로 구성해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리커다인에서 이런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려면 하나의 바디를 이용해서 모션만 입력하고 시간대만 바꾸면은 바로 이렇게 스태틱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엑스카베이터 즉 굴삭기의 암이 벌어지는 상태에 대해서 각각의 세 가지 스태틱 상태를 스태틱 해석을 수행한 거고 오른쪽 델타 로봇은 총 10가지 스텝 자세죠. 에 대해서 169초 만에 해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 F플렉스의 바디의 플렉시빌리티 중에서 대변위 해석을 수행한 것인데요. 왼쪽 모델은 브레이크 호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차체가 자운스와 리바운드를 수행함에 따라서 호스가 어떻게 연결 상태가 바뀌고 있는 접촉이 포함돼서 FE 바디 빔이 움직이는 것들을 스태틱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쉘 바디가 이렇게 롤러를 지나면서 비틀어졌을 때 생기는 스큐 현상에 따른 컬이 발생하는 것들을 스태틱으로 본 겁니다. 물론 마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접힘 현상들인데 이거는 마찰이 포함되지 않은 스태틱 상태에 대해서 컬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굉장히 수렴하기 어려운 스태틱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리커다이너를 아주 잘 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적 평형 상태를 찾는 해석입니다. 아마도 많은 동력학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해석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기계 시스템들은 중력장에서 작동하고요. 이런 정적 평형 상태를 찾는 해석이 꼭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요. 물론 비슷한 예제로 항공기 랜딩 기어도 있겠죠. 왼쪽 보시는 것 같이. 두 시스템 모두 사실 설계 상태는 또는 모델링 상태는 공중부양 상태죠.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지면과 닿고 스태틱 상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스태틱 해석인데요. 리코다인에서 이렇게 잘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죠. 네. 랜딩 기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쉬 사이즈 개수가 많아요. 수십만 개 되는 이 두 개의 에피플렉스 바디가 컨택으로 연결되어 있고, 타이어와 같은 리코다인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폴스 요소를 다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오른쪽은 이제 로우 컨트롤 암만 플렉시블 바디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에 안착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코다인의 F플렉스 스태틱 기능의 개발 과정 및 상태입니다. 2023 버전에서 멀티바디 다이나믹스의 스태틱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었고요. 그리고 이번 2024 버전에서 F플렉스 스태틱의 해석 기능이 새롭게 개발되었죠. 그리고 물론 새로운 피처입니다. 예. F플렉스 스태틱 기능과 함께 시나리오 기능이 이제 몇 가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포스트 기능도 또 추가적으로 개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리코다인의 스태틱 기능, 정확하게는 F플렉스 기능이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2025, 2026 과연 어떤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고 강화가 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F플렉스 스태틱 기능이 어떤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러 능력적인 부분을 보여드렸다면, 과연 F플렉스 스태틱 기능을 이용해서 리코다인에서 시스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시스템 해석이라는 게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해석 속도입니다. 동력학 해석 경우에는 그 해석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특히 플렉시블 바디가 있으면은, 특히 접촉이 있으면은 이 스텝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반면에 스태틱은 하나의 장면을 위해서 쭉 추종하면서 찾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거는 속도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모델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 모델은 그 다이나믹 모델로 구성해서 이렇게 핀을 삽입하는, 이 트랙 링크에 핀을 삽입하는 해석입니다. 600초가 걸렸어요. 거의 10분 정도 소요됐죠. 이거를 지금 저희가 개발된 스태틱 해석 기능을 이용해서, 시스템 해석 기능을 이용해서 스태틱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겨우 2.8초 만에 삽입이 완료된 상태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시스템 스태틱 모델이, 시스템 스태틱 해석 자체가 다이나믹보다 굉장히 빨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죠. 예, 대변형 해석 모델의 스태틱 해석을 단번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CTBA, 그 Coupled Torsion Bar X 모델인데요. 변형 자체가 비틀림 강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많은 변형이 발생하는데요. 동력학 해석을 수행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스태틱 해석을 이용하면은 다양한 상황을 한 번에 쭉 가서 빠른 시간 안에 각각 상태에 대해서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해석하면서 그 결과를 관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타이어 모델이 포함이 되어 있는 스태틱 해석을 수행한 것입니다. 예. 다양한 기계적인 요소, 리커다인에 있는 모델링 요소가 다 포함된 상태의 스태틱 해석을, 또 대변형이 발생한 스태틱에서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네, 다음은 아까 언급한 내용과 참 유사한데요. 하나의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태의 스태틱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음입니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많은 조인트가 있고 이러면은 이거를 모델링을 여러 단계로 한다 하여 모델을 이동시키고 바디를 이동시키고 회전시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적 소요가 필요할 겁니다. 자, 리커다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모션에 시간에 대한 각도를 주고 그 각도에 해당하는 시간을 스텝으로 입력해서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오른쪽 보시는 그림과 같이, 예, 로봇 아움과 같이 이렇게 각각 상태에 대해서 총 7가지 스테이트에 대해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는 예제를 보시는데요. 빠른 속도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관찰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모델은 스태커 모델입니다. 물건을 이송하여 보관해 두는 장치인데요. 당연히 동력학 해석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 모션과 컨택 조건에 대해서 스태틱으로 해석을 수행한 겁니다.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리커다인에 있는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했는데요.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해서 각 상태에 대해서 원하는 조건들을 입력하고 해석을 수행하면은 총 10개의 스텝에서 53분이 소요되는 아주 뛰어난 속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다이나믹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의 12시간 이상이 소요됐었는데요. 스태틱을 이용할 경우 53분 만에 각각 스테이지의 상태에 대해서 이 구조물의 강도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스템 스태틱 해석의 좀 특별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이번에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이 F플렉스 스태틱이 포함해서 작동하면서 시스템 스태틱 해석을 수행했을 때 아주 독보적인 장점을 보여드린 예제들만 좀 골라봤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 첫 번째 모델은 CV 부츠입니다. 이런 모델은 아마 난리니어 FEM 소프트에서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제일 텐데요. 대변형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접촉, 그 다음 좌굴 등이 발생하는데요. 리커다인 스태틱에서 이런 스태틱 해석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CV 부츠 모델은 약 1분 49초 만에 해석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이 동력학 해석 수행하는 것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좌굴이 발생하는 부분과 접촉이 발생하는 부분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예제는 BIW 차체와 그다음 로우 컨트롤 암을 모두 이제 플렉시블 바디로 두고 전 차량 모델에 대해서 횡가 속도 조건을 넣고 스태틱 해석을 수행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이어 모델이 다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의 미끄럼 상태는 이 프릭션 상태는 스태틱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바닥 쪽에 부싱을 붙여서 못 움직이게 했고요. 버티컬 스티프니스는 그대로 타이어가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굉장히 높은 자유도의 BIW 바디가 포함이 되고요. 이런 모델에 대해 스태틱 해석을 시스템적으로 전 차량 모델이기 때문에 뭐 로암이라든지 안티롤 발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모델을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는데 5분 30초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횡가속도 0.7G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횡가속도를 받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전 차량 모델을 그대로 해석해서 평행선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기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린 예제는 철도 차량에 있는 판토그래프라는 예제인데요. 이 모델은 전차선하고 조가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차선은 밑에 이제 판토그래프가 이렇게 전선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이 라인인데 여기를 이제 판토그래프가 이렇게 짚고 달리게 되죠. 그 위에 있는 조가선은 이 전차선이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수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드로퍼라는 것들이 떨어뜨려지는데 이렇게 힘을 지지하고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그 장치가 조가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기둥 브라켓이라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고요. 제일 마지막 양쪽 끝은 장력 조절 장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긴 한데 결국 영체 역할 자체는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이고요. 리커다인 모델에서는 이렇게 전차선하고 조가선을 직선으로 모델링한 다음에 양쪽 끝에 접촉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폴스여서 싱글 컴포넌트 폴스로서 이렇게 좌우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힘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수행하게 다이나믹 해석을 수행하면은 쭉 쳐지면서 현수가 만들어지고 전차선의 직선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차선이 조가선 포함해서 530m쯤 굉장히 긴 전선이고요. 리커다인에서는 플렉시블 바디 빔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스태틱을 해석을 수행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44m고 7분 58초 만에 스태틱 상태를 찾았어요. 굉장히 긴 거리를 낭창한 플렉시블 바디가 여러 가지 힘 요소와 함께 특히 접촉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스태틱을 찾는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수렴성을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완성된 이 전차선을 이제 왼쪽 그림과 같이 판토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제 주행하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그림이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전차선을 이렇게 판토가 접촉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태극기 모델인데요. 이 모델도 물론 동력화 해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태틱 해석이 얼마나 예쁘게 잘 수렴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모델이에요. 굉장히 얇은 쉘이고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진짜 굵기가 들어 올려지는 것처럼 형상을 유지하면서 스태틱이 잘 수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 49초 만에 해석이 됐고 스텝은 두 스텝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해석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예제는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는 예제인데요. 바로 테이프 스프링입니다. 이 장치는 인공위성의 태양 전지판을 우주에 나가서 전개시키는 부품인데요. 굉장히 가벼운 장치인데 펼쳐지면은 충분한 강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접어서 이제 로켓에 실리게 되는데요. 접힌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해석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힌 상태를 만들어야 해석을 수행할 수 있죠. 이 접는 과정을 동력학 해석으로 수행하면은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3시간도 굉장히 컨텍스트 디프니스를 이제 아주 작게 줘야지 주행 실제로 하는 거고요. 만약 제가 스태틱 해석을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텐데 수행을 하면은 스태틱에서 사용한 똑같은 강성을 넣으면 한 8시간 정도 해석을 수행해야 이 접힌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모델을 이제 스태틱 해석을 수행해서 하면은 약 36초 만에 접힌 상태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 차이죠. 사실 접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펼쳐지는 동력각 해석을 했을 때 메커니즘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이제 해석적인 관심일 텐데 접는 과정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건 정말 낭비적이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6초 만에 접어놓고 해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펼쳐지는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FE 바디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좌굴이 막 생기고 있어요. 좌굴과 접촉이 마구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렴하기 어려운 예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이 해석 시간이 빠르다는 거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리커다인 F플렉스 스태틱의 개발 내용과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한 시스템 스태틱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점이 장점인지를 좀 쭉 나열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스태틱 개발된 리커다인의 스태틱 기능은 정적 평형에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업그레이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태틱 해석 기능, 시스템 스태틱 해석 기능은 이 여러 스텝을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모션 같은 걸로 구현을 해서 하나의 모델로 스태틱 해석을 진행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다이나믹 바디, 플렉시블 바디가 있을 경우 스태틱이 수렴이 안 됐다면 이제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정적 평형 상태를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ICF 기능을 이용하면은 정적 평형 상태를 찾아서 이후로 활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적으로 변형되는 기하 비선형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변형되는 상태의 시스템 플렉시블 바디의 스태틱 해석을 매우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번 리컨의 2024 버전에 향상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국궁입니다. 국궁.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국궁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오므라져 있는 모양으로 파지를 하다가 이제 전시가 되면은 이걸 펼치게 되죠. 지금 이거는 형상을 따기 위해서 제가 아웃라인을 쭉 딴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메쉬를 치기 위해 솔리드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한번 제가 스태틱으로 해석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보실까요? 자, 펼쳐져. 펼쳐서 이렇게 줄을 매달게 되고요. 줄을 이렇게 매달게 되고요. 그리고 뒤로 당긴 다음에 다이나믹으로 발사하는 거죠. 자, 다이나믹으로 발사하기 전에 해석은 전부 다 스태틱 해석입니다. 스태틱으로 수행한 거고 별 수십 초 정도 만에 스태틱을 완성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 해석을 하면서 재밌게 느낀 점은 리커브드 보우라고 하는데 리커브드 보우가 이렇게 반대로 역상으로 묶여져서 발사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그 팁을 미는 게 끝까지 밀어져요.
그 화살을 저 끝부분까지 다 밀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전달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아주 큰 극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 이것도 이런 해석 기능이 스태틱이 없었다면 굉장히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커다인 스태틱 기능의 개발 향상, 어떤 F플렉스 스태틱이 개발됨에 의해서 시스템 스태틱을 이용해서 어떤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쭉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